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레버리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랑 조금 달라요. 네, 아시다시피. 자, 보시면, 네, 코스피 200 지수는 1.24% 하락하는데, 코스피 지수는 1.39% 하락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움직임이 달라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그게 기초 자산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예? 코스피는 코덱스 레버리지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여요. 예, 코덱스 레버리지는 선물 지수 더하기 코스피 200 지수의 어중간한 어딘가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1.23% 하락하고 선물 지수가 1.35% 하락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2.6% 내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선물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의 대상이 코스피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거래하시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오해하기 쉬워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면 선물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상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볼벤입니다. 여기가 볼벤이에요. 자, 주봉은 상단선이 요 정도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고 그리고 볼벤이에요. 자, 여기가 볼벤이고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대부분 볼벤 근처에 있어요. 예? 일봉도 볼벤, 주봉도 볼벤.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저렴한 쪽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이 비싼 위치냐? 아니죠. 비싸지 않아요.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고점이고 고점에서 뭔가 사고가 터진 거면 뭐 엄청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저점에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봉은 저가를 지켜야 돼요. 이게 매수자에겐 최고 좋아요. 예, 어떤 봉이든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저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월봉 저가 깨졌습니다. 그죠? 예? 316.14인데 깨졌어요. 주봉도 당연히 깨졌고 일봉도 당연히 깨졌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일봉, 주봉, 월봉이 다 매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봉은 오늘 빼면 4거래일이 남았고 월봉은 오늘 빼면 14거래일이 남았어요. 네? 1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월봉은 14거래일 동안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가를 깼기 때문에. 자, 주봉은 저가를 깼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봉이 뭐예요? 일봉입니다. 일봉. 오늘? 아니죠. 내일 저가를 지켜야죠. 예? 내일 저가를 지켜야 된다고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저가를 지켜야 돼. 왜냐면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매수하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잘 올라주면 고마운 거죠. 예?
오늘은 양봉이 나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왜?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내일 저가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건 양봉이겠죠? 예? 오늘 필요한 건 양봉이라고요. 양봉이 나와야 내일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봉과 월봉은 이미 저가가 깨져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시려면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예, 바닥이 나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예, 그걸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가격이 절대 비싸지 않아요. 예, 단지, 예,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예,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보셔야 될 거가 있어요. 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지수 분석 동영상 올릴 때도 계속 일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일목에서 문제가 되는 수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월봉은 사실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주봉은 있어요. 이주봉은 321.15 아래에서 마감해야 이게 정상적인 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주봉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321.1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321.15면 한 4%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급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봉 이슈 없고 3일봉 이거 제가 죽어라 설명해 드렸죠. 예, 후행 스팬이 저점인 봉을 아래쪽으로 치면 이게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새로운 저점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새로운 저점이 나왔어요. 자, 일봉 4시간 봉은, 예, 결국에는 새로운 저점이 나왔죠. 예? 여기서 골드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기준으로, 예, 골드 안 나면 신저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그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계엄 터지는 날 바로 개파락 해가지고 지금 이짓한 거잖아요. 예, 여기. 진짜 계엄이 터지는 순간도, 정말 대단하게 자리를 잘 맞췄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 이걸 보세요. 이걸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분기봉 저점 깨졌죠? 코스피 지수 분기봉 2386.98 깨진다. 왜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깨져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깨질 확률이 높다. 오늘 깨졌습니다. 월봉. 자, 무슨 얘기 했어요? 2377.76까지 가야 된다. 여길 가야 동기화가 되는 거다. 예? 코스피 지수는 이미 여길 찍었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일목균형표성 선언스팬 2를 찍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안 찍었으니까 여기를 가야 어쨌든 동기화가 되는 거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는 다 달성한 거예요. 코스피 입장에서 보면 갈 곳 다 간 거죠. 응? 지난 분기 저점도 깼고 일목균형표상의 선행스팬 2도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기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예? 올라도 문제가 없다고. 왜냐면 선행스팬은 저가 기준이지 종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해도 무관합니다. 예, 찍었으니까 저가로만 찍으면 돼요. 종가로 찍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 나머지는 이슈가 없어요. 나머지는 이슈가 없고 3일봉 요거, 예, 저점을 후행 스팬이 봉 아래를 터치해버리면, 예, 신저점이 나오는 특성이 있더라. 예, 실제로 신저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3일봉도 완성된 거고, 뭐 240분봉도 똑같이 완성이 됐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일단 바닥은 완성을 한 거예요. 응? 바닥은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디까지 더 내려야 된다, 이건 없어진 거라고요. 예? 어디까지 더 내려야 된다라는 건 없어진 거고,
이제 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자유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3주봉 이런 거 보면, 예, 여긴 됐고 6주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6주봉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면, 예, 6주봉은 여기가 데드 났잖아요. 여기가 데드 났는데 여기가 아직 데드가 안 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데드 난 걸로 봐서는 이쪽도 데드가 같이 놔줘야 되는데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2377.76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걸, 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봉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얘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 그 코스피 200 지수는 322.66 위로 올라가면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봉이 언제 끝나냐면 1월 달에 끝나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2월 달 내내 322.66 위로 올라가는 건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이 수치가 322.66이 아니라 2377.76이니까, 예, 올라가도 끌어당길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레버리지를 공략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호흡이 아직 길면 안 된다는 거죠. 호흡을 짧게, 예? 호흡을 짧게 가지고 가시면서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은 나름 용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해가지고 들고 가겠다라는 건 아직 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환경만을 봤을 때는 과연 크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건 계속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예, 이게 지금 이격 볼벤이고 이게 볼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3,775 아래는 어쨌든 월봉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가를 깼잖아요.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된다? 저가를 지키는 봉이 나와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13,775 아래에서 1봉이 저가를 일단 지켜야 돼요. 1봉이 오늘은 나가리예요. 오늘은 저가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보시고, 아, 오늘 저가가 지켜져.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내일도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예, 아직 주봉은 4거래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월봉은 오늘까지가 아마 6거래일 겁니다. 6거래일. 예, 6거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4거래일이 남았어요. 14거래일이 남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월봉도 거의 최저치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거의 최저치고, 월봉이 최저치라는 건 연봉도 최저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가 없는 음봉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14거래일이 남았는데 14거래일 동안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연봉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월봉만 죽는 게 아니라 연봉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가져가신다라는 거는 월봉이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접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여기가 싸기 때문에,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이 계엄령을 가지고 지금 뭐 이슈를 삼아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계엄을 군대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뭐 12.12 사태나 5.16 같은 경우에는 군부에 있는 그 수장이 자기 밑에 있는 따까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엎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의 뭐 총리,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내란에 엮여 있는 상태니까 이게 옛날 계엄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국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내란의 관계자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가격이 싸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단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리스크는 재발할 수 있는 거고, 예. 심지어 지금 국군 통수권도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특검 법안 내면 거부권 행사도 총리가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면상으로는 뭐 권력을 내려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느 시점에 필요하면 다시 터뜨려가지고 시장을 흔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거래하신 데 있어서 일단은 호흡이 짧아야 된다라는 거.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계속 보유하셔도 되는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예, 굉장히, 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을 한번, 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락의 입장에서는 목표치에 전부 다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치는 하락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큼의 위치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리든 반등하든 사실 하락의 입장에서는 기대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377.76을 찍는 순간 하락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도 문제가 없고 더 내려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레버리지 입장에서 보시면 2377.76을 찍기 위해서 월봉의 저가가 싹 다 깨졌고 분기봉의 저가도 싹 다 깨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시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상방을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월봉 14일, 주봉 4일, 그죠? 이거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야.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주봉을 어떻게 상승시키느냐, 그 다음에 월봉을 어떻게 상승시키냐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내에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예,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